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자, 4번 지문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의 분위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상황이나 분위기, 심경 묻는 문제들은 형용사 지식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많이 알아야 형용사를 통해서 글의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물론 부사도 중요하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이 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들은 선생님 형광펜을 좀 끄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가볼게요. The absolute silence. 첫 번째 단어부터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침묵이죠. 완전한 침묵이 was interrupted. 갑자기 방해되었답니다.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birds going. 자, 우리 그 새들은 새들인데 어떤 새들이요? Going in and out. 들락날락하는 새들에 의해서겠죠. 근데 out of the broken windows니까 깨져 있는 창문. 벌써 창문이 깨져 있다면서요. 예, 창문이 깨져 있대요. 뭔가 평화롭고 뭔가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번에 로맨틱이라는 보기가 보이는데 이번 로맨틱은 솔직히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깨진 창문을 통해서 낭만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아닐까요? 일단 좀 더 가볼게요. In the center of the patio. 자, 우리 patio라는 거는 그 테라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티오의 중앙에, 네 파티오의 중앙, 그 테라스의 중앙에 surrounded by the vestiges. vestige는 밑에 흔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wooden verandas. 베란다라는 거 역시 사실은 영어입니다. 그 베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로 된 베란다의 흔적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나무로 된 베란다는 with hanging empty pots where flowers had once blossomed. 한때는 꽃이 이렇게 활짝 blossomed 피었던 그러한 비어있는 화분들이 with hanging 걸려있대요. 왜 또 하필이면 화분들은 비어있는 거지? 한때는 꽃이 활짝 피었었던 건데 지금은 어때요? 비어있어요.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싸하지 않아요? 뭔가 좀 오싹하기도 하고요, 그죠? 벌써 선생님은 요 두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정답이 몇 번에 근접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지금 이 문장 주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자, 어디 There was a large aging tree. 이 부분이 진짜 주절이네요. There was a large aging tree. 거대하게 늙어가고 있는 그런 나무, 즉 거대한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컴마 다음에 its roots라는 주어가 또 보이는데 연결어도 없이 이럴 수 있나? 바로 분사구문이었구나. 분사구문 앞에 지금 its roots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 여기서 it's는 당연히 나무를 가리키는 걸 거고요. 나무의 뿌리가 spreading in all directions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손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그 한때는 꽃을 피웠었던 그런 비어있는 화분들이 막 걸려있는 나무로 된 베란다의 흔적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파티오 그 발코니의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그죠? I remained motionless. 자, 우리 remain, stay 뭐 이런 이런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요건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오게 되면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주격 보호한 상태를 유지하다. keep 형용사하고 똑같은 이라 보시면 돼요. 나는 motionless, 꼼짝하지 않은 채를 유지했대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리고 unsure, 확신하지 못했답니다. of what I should do next. 내가 이 다음번에 뭘 해야 할지를 확신하지가 못했대요. 분위기가 이렇게 정말 그 깔끔하고 명확한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my friend, 내 친구, 근데 어떤 친구요? Who had entered the place ahead of me. 나에 앞서서 그 집에 먼저 들어갔던 내 친구는 had vanished. 심지어 어땠다고요? 사라졌다고요. 심지어 사라져버렸다고요. 실종까지 돼버린 거라고요. 그 다음 나온 단어 the darkness of the night. 밤의 어둠은 심지어 added to the feeling. 느낌을 더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떤 느낌요? I was, 내가 말이지, not in a house, not in 어쩌고 저쩌고 쭉 가서 보니까 but in 있죠. 나레이버 비구문이라 보시면 돼요. A가 아니라 B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었다. 뭐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A는 어딘데요? A house. 집은 집인데 어떤 집? Where people had once lived and left. 한때 사람들이 살았었고 그리고 아주 웃었던 아까 꽃이 활짝 피었었던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한때는 사람들이 살았었고 웃었던 그런 집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느낌이다? But in a graveyard. 무덤에 있는 느낌이었다는 거잖아요. The boundaries of which. 그런데 그 무덤의 경계에 I was violating. 내가 침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the graveyard 명사요. 그 다음에 the boundaries 또 명사요. 명사 명사가 연결되면 그 다음에 동사가 따라 나와서 명사가
주어가 되고 이렇게 꾸며준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죠.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of which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하고 of which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어순이 달라져요. whose는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해서 whose 뒤에 명사를 이끌어와요. 하지만 of라는 전치사의 특성상 꾸며주는 말을 앞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받고 있는 선행사는 저기 앞에 있어요. graveyard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무덤의 boundaries, 경계. 무덤 안에 있는데 그 무덤의 경계를 I was violating, 내가 침범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이 아니고 심지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실전 문제 같으면 더 이상 읽지 마세요.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바로 가볼게요. 1번 gloomy, 우울한. 이까지는 좋아요. boring, 지루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라졌다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루함을 느껴요? 재미없어 뭐 이러고 있니? 말도 안 됩니다. 로맨틱은 아니라고 했고요. exotic이란 단어 알아두세요. 이국적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국적인 뉘앙스는 별로 없었어요. 3번이죠. scary and mysterious. 무섭고도 좀 뭔가 미스테리어스한 이런 분위기죠. exciting and cheerful. 흥분되고 막 기운이 넘쳐 흘러요. 안에 또 귀신이 있나? 한번 싸워보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No way. 5번 impressive and glorious. 아주 인상적이고 영광스럽다. 친구 사라진 이 마당에 무슨 영광입니까? 네, 말도 안 되죠. 정답은 3번이에요. 실전 문제 같으면 더 이상 읽지 마세요. 실제로 선생님은 사실 근데 맨 처음에 broken, 그 다음에 empty, vanished까지만 읽었어도 그 다음부터 안 읽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The chill in the air. 심지어 공기 중에 그 느낌이 어때요? chill이라고 했습니다. 한기가 느껴지는 거죠. 공기 중에 그 한기는 seemed the foreboding of terrible things to come. 다가올 끔찍한 일의 마치 foreboding, 하나의 전조가 되는 것 같았대요. foreshadowing이란 표현도 쓰고요. foreboding 하게 되면 미리 앞에다가 드리워지는 거, 전조가 되겠죠. 우리 불길한 징조를 영어에서 omen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치 뭐처럼요. as if attracted. 자, 우리 접속사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분사만 남아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분사구문입니다. as if attracted by an invisible magnet.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I went into a room. 꼭 공포영화 보면 거기 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도 들어가네요. 결국은 제발 들어가지 마라고 외치고 싶은데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요. And smelled the mold of ages. old of ages 하면 아주 오래된 정도의 관용 구문이죠. 아주 오래된 곰팡이의 냄새를 맡았대요. 그리고 그것은 overwhelmed me, 나를 압도해버렸대요. 곰팡이 냄새가요. And then 그리고 갑작스럽게 the door closed. 문이 갑자기 확 닫힌 겁니다. 마치 as if pushed by an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밀쳐진 것처럼요. 점점 공포감이 극강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덥죠? 이럴 때 우리 수능 완성 교재로 남양 특집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오싹합니다 지금, 그지? 정답은 확실하게 3번이 되겠습니다. 글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아주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도 좀 오싹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문을 좀 선생님이 시간 들여서 해석했던 이유가 어법 문제로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볼게요. By the birds going 말고 by the birds went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 by는 일단 전치사예요. 근데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going 같은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birds를 꾸며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where냐, which냐 붙고 있는 거고, 뒤에 보면 flowers 주어, had once blossomed. blossom은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활짝 피었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었다. 이거로 끝난 겁니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where가 와야 되겠죠. 관계부사 자리. 아까 그리고 이 부분 설명했던 거예요. 콤마 다음에 연결어가 없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 오면 안 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분사 구문이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spread 같은 경우는 spread 이거 과거 분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과거 분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뿌리가 사실 뿌리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기 전에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약간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동적인 그런 거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spread라는 과거 분사도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부분입니다. whose가 안 되는 이유. 의미상으로는 비슷한데 만약 whose를 쓰려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치? graveyard 다음에 whose boundaries 이렇게 써야 돼요. whose는 엄밀히 말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소유격 뒤에는 관사 못 쓰죠. 그래서 boundaries만 뒤에 썼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the boundaries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다면 over which를 써야만 되는 자리라는 거. 좀 생소한 자리지만 눈여겨봐 두시고요. 마지막 자리. 뭐 마지막 자리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줬던 이 자리도 좀 봐두세요. as if attracted. 수동태 쓴 거. 과거분사 쓴 것도 봐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s if 다음에 pushed. 푸싱이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 밀었다면서요. 뭐 어디 뭐 뭘 밀었는데요. 그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밀린 것처럼이죠. 특히 뒤에 보시면 by 누구누구 행위자가 보입니다. 그럼 능동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수동 개념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번, 4번 지문까지 끝냈고요. 선생님이 매일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매일 2지문씩 미리미리 업로드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time. Bye.